오세훈에 이어 추경호까지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마침내 터졌습니다. 대구 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상황, 지금 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추경호가 왜 의원총회를 열었느냐예요. 지금 장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언론들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의원실에 국회에서 했냐, 왜 당사로 했냐, 왜 바꿨냐 이게 아니고 이 엄중한 시국에 한치라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의원총회를 왜 여냐는 거예요. 근데 추경호가 이에 대해서 해명한 게 있어요. 자기 당들은 총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총의. 그러니까 당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론을. 아니 계엄 해제할지 말지가 당론을 정할 문제입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란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짓을 왜 했나? 그리고 윤석열한테 전화를 왜 받았나? 그 윤석열한테 전화 받고 지금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들어가 있는 사람들 총회 빌미로 해가지고 의원총회 빌미로 해서 끄잡아내. 당론부터 정하고 표결해야지 무슨 놈의 당론도 없이 표결을 해. 빨리 나와요.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다시 국회로 옮기면서 자 이제 바로 우리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니까 잠깐 나와. 잠깐만 나와서 잠깐 총회하고 들어가. 그 사이에 바로 군인들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 말을 안 듣고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태 같은 애라 그럴 뻔했다. 그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머물고 있다가 말을 안 듣고 본회의장 들어가 버렸어요. 해제하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특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추경호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꾸 의원총회로 사람을 끌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이미 진술을 받아놓고 추경호를 딱 모시니까 이 양반이 또 부인해. 일단 전반전에는 부인하도록 냅둡니다. 조사할 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쉬고 후반전에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을 받아보니까 당신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심히 당황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사 뒤에 내용이 나왔지만은 조사는 한 12시간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거의 또 10시간, 11시간 했더라고요. 밤새도록 조서를 고쳤어,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하냐면은 변호인이랑 같이 들어가 보면은 본인이 진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조서를 인쇄를 하는 동안에 막 변호사랑 긴밀하게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말 잘못한 거 없나? 요건 좀 고치시죠?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 회의를 한 다음에 진술을 고치는데 원래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잘 안 줘요. 제가 그런 거 해보니까 검찰이 막 혼내거든요. 예. 아니 지금 그 조서를 고치는 거는 본인 말한 대로 안 적혀 있는 거를 오탈자를 고치라는 거지 아예 진술을 추구하고 앉았어. 안 돼요 변호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식 아닙니다. 저 몇 번 혼나봤거든요. 근데 10시간이나 앉아가지고 오탈자 교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추경호는 매우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조사도 굉장히 빌드업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놈은 총을 좋아하고 한 놈은 총리를 좋아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총을 열 상황이냐 이게 의원들이 당연히 그거를 계엄 해제를 해야 되죠. 이 말씀도 맞는데 장소를 국회 당사 이렇게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사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막 웅성하면서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가니까 그럴 때 만약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진짜 문짝을 때려 부숴서 의원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표결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혹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추경호가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밖으로 나와라라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표결을 못하도록 하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뭐 의총보다 더 빼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지금 보면 당직자 휴대폰, 국민의힘의 당직자 휴대폰에서 비상조치를 걸어놔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상조치라는 게 계엄을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추경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공감대가 있고 잘 아는 상황에서 했다는 것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제가 늘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는지도 밝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믿고 앞으로 임기 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신호탄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촉구거든요. 법원이 정말 엄중하게 판단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가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할 텐데 국회 표결은 뭐 당연히 체포동의안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 이제 법원에서 어차피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승 변호사님, 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99%라고 봐요. 제가 항상 좀 약간 비관적으로 좀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뭐 99%면 그렇게 비관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발부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호는 지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성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좋아, 나 회의한 거 맞아. 회의는 했는데 동기가 그게 아니야. 동기가 내가 계엄을 도우려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계엄 이후의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거지 계엄의 실행을 하려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도를 부인해요. 한덕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추경호는 아예 자기 행동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못 봤습니다.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오셨냐고.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별 얘기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중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 의원들은 다 안다니까요. 무조건 의총부터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들어가야 돼라는 취지의 어떤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세요. 지금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됐다고 해서 저렇게 발작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 중체대한 시국에서 자기들에게 칼날이 들이대지는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집회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알면서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다음이 누굴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표결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다 일단 추경호하고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송원석도 있었고 몇몇 있었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추경호하고 저는 추경호 혼자 판단으로 이렇게 회의 장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하면 송원석이든 권영세든 누구든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까지 생각해서 계속 혼선을 주는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당사로 맨 처음에 계엄 선포할 당시에는 당사에 있었는데 그걸 또 예결위 회의장으로 굳이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사로 가라 그래요. 아니 무슨 여기 국회 본관에서요 국민의힘 당사로 가는 거 그냥 걸어가면 20분은 걸려요. 멀어요 꽤. 근데 그 사이에 이리 가라고 한 다음에 한 30분도 안 돼서 이리 가라고 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움직여요? 전부 차 몰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미 국회가 다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인데 국회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걸어서 넘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될 거라는 것까지 알고서 그걸 면피하는 전략까지 세워서 왔다 갔다 시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볼 때는 추경호와 함께 공모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계엄군하고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 봤던 상황이라고 특검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였으면 의총 장소를 뭐 바꾼다고 해도 변명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엄군이 이미 된 상태이고 국회를 점거하려는 걸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즉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있다는 건 정확히 이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회가 그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한 게 11시 4분이에요. 이미 경찰들이 꽉 국회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하고 국회하고 왔다 갔다 시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통화 시간 11시 22분이거든요. 봉쇄가 11시 2분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도 통제가 됐어요. 아예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계엄군이 다 투입된 상황인데 갑자기 의원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날 밤에 추경호가 의원들한테 보냈던 문자입니다. 밤 10시 59분에 원내대표 추경호 이름으로 비상의원총회 잠시 후에 개최하오니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이게 딱 10분 뒤죠. 11시 9분에 국회에서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야? 그러면 다시 당사로 가야 되네 하고 가는데 30분이 못 돼가지고 다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이건 뭐 여기가 아닌갑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갔다가 또 다시 당사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그래놓고 추경호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만약에 방해하려고 그랬으면은 아예 뭐 저렇게 하지 왔다 갔다 하기 시키겠냐? 이걸 또 변명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의총을 왜 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본인이 못 풀고 있다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어. 왜 의총을 하냐? 그 중태제 아니. 군인들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우리가 생중계로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냐고요. 그 순간에 무슨 놈의 의총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다가 하나 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계엄을 막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의원총회장이 꼭 모여야만 의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 안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의원들 간의 단체방이 존재할 수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빨리 모여서 그냥 계엄해제 표결에 다 들어가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의총을 굳이 하려는 그 목적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고 시간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경호의 법꾸라지 짓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 그러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기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또 배워가지고 나도 저쪽으로 한번 파볼까?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황당한 주장을 하냐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 그 상황에서 내가 국회로 들어갈 때는 보내주더라. 원래는 경찰들이 출동해갖고 막고는 있었지만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국회의원증 신분증 보여주니까 통과시켜주더라. 그래서 이건 위법적인 계엄이라는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국회의원들은 잘 들어가네. 그러면 이건 뭐 불법 아니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출동했을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 납득이 되세요, 이게? 어디 말장난이야.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인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시간 끌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는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까지 한동안 데리고 와다 쏴서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말까지 다 나옵니다. 추경호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제가 그냥 공짜로 납품합니다. 네. 김현태 네. 707 특임 단장은 군복을 입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려고 했고요. 추경호는 양복을 입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 냈다. 양복을 입고 군복과 양복의 차이. 그런데 김현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추경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요거 어떻게 가져갈 용이 있으신지요, 이 작품? 좀 약합니까? 아니 약한 걸 떠나서 네. 이 정부에서 발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 네, 말이 조금 근데 길어. 양복과 군복은 좀 좋았습니다. 아니 뭐 노력해보자. 인공호흡 해보시죠. 인공호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약간 멘트가 짧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말이 빠른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이렇게 30초 이내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추경호의 이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인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좋은 제가 비유입니다.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그렇게 양복 입고 군복 입고 네. 종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 의원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거나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행위거든요. 그럼요. 김현태는 실제로 못 끄집어냈어. 네. 그래서 더 나는 죄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추경호는 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도 자신의 행위가 엄청나게 큰 불법 행위라는 걸 아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네. 자기가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긴 거를 갖고 표결 방해라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네. 마지막 핵심이잖아.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이 당사잖아. 왜 거짓말해 마지막까지. 저거 얘기 왜 안 해? 당사잖아 임마. 당사 이 자식아. 그렇게 해놓고 우원식 의장한테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 벌고 네. 그랬었죠. 이건 왜 거짓말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의원식 의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게 00시 01분이거든요. 2분 후에 당사로 저렇게 변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09분에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돌리려고 한 게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그렇습니다. 못 가게 한 게 맞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표결 처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
참석 180명 중에요.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 많았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면서. 근데 나갔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표결 안 하고 나가가지고 로텐도홀에서 또 막 그 집회했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며. 그래, 당당하게 그럼 앉아서 하던지. 그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2월 3일 1주년이 됐을 때 사과를 뭐 한 해 만에 국민의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치 그 정상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 저희는 소장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표결절이 이건 안 해. 이거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 일단은 그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부가 12월 3일 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지도부의 그러한 입장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야, 진짜. 아니 근데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감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포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궁색한 처지에 내몰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명분은 취하는데, 저는 신상 발언하는 거 보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 납시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무슨 큰일 하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발언하고 내려가면서 막 기립박수 하고 그러면서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3일 전후로 그 판사 이름이 나왔죠. 네, 그 12월 2일 3시에 영장 이제 실질 심사 진행이 된다고 제발. 하고 담당 판사는요. 제발 네. 당직자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4인방 중에 한 명 하면 안 되는데요. 판사는 안 되는데 이정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발. 이정재 판사입니다. 진짜로? 진짜 이정재 판사요. 예. 12월 2일 3시 이정재 부장판사. 그 이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2월 2일 이정재. 심사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다음날 12월 3일 날 새벽에 발부 여부 결정 날 거잖아요. 12월 3일이면 계엄 1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1년이 되는 때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사법부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네. 이정재 판사 얼굴 좀 띄워주세요.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그 당직 판사 아니면 방법이 없죠. 당직 판사는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정재에게 한번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번엔 정신 차려라. 분위기 안 좋네. 그렇지. 이정재. 이거 참 정말 좀. 아니 근데 우리 그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계속 지금 저 4인방한테 막히고 있잖아요, 영장이.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중앙지법에다가만 영장 청구를 하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특검법에는 다른 데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할 때 그 서부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았죠. 계속 문제 삼아서 그 예.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도 그렇게 관할이 규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좀 있을까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좀 많이 힘드네 오늘. 근데 최근에 이 정가에 도는 게, 지금 특검이 이 한덕수에 대해서 15년밖에 구형 안 한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의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한독수와의 23시 12분에 통화했던 7분간의 통화. 여기에 대해서 한독수가 플리바게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도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덕수 입장에서 어쨌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협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뭐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잘 맞거든요. 모르겠고 저런 얘기가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하더라고. 저런 얘기들을. 근데 나는 얼마나 되게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좀 어이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또 시인하는 거거든. 한덕수는 그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했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추경호의 그날 밤에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표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의지를 갖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보이고 예.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또 한덕수와 이게 긴밀하게 통화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장소들을 수시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장소가 그렇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누가 보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는 방향의 포커싱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황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결합이 되면 네. 이 범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고 네.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는 구속 사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쉽지 않아? 아니, 본인이 국회에 있었어. 근데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나는 표결 방해하지 않았대. 그럼 본인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국회에 있었는데 표결 참여 안 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네. 이걸 갖고 막 법조인들이 막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여러 의원들과 원대실에서 뭐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그 거 아닙니까? 조딜레이, 그냥 조지현이 바로 같이 있었잖아요. 1분이면 들어가거든요, 네. 본회의장.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계엄 해제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정하게 의지를 작동해서 네. 기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그 의원들이 조지현. 그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추경호에 대해서는 좀 그 굉장히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을 거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특검에서 조금 그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새롭게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추경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플리바게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안에서 권성동이 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니 근데 사실 죄수의 딜러. 왜 권성동은 이기적으로 나부터 살자 일단. 나는 그냥 이 뇌물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추경호 얘기 듣긴 들었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권성동이 가석방 가능하더라고. 예. 어제 큰 거 한 장 서포트 받을 수도 있지 뭐. 본회의장 밖에서 이제 구호를 외쳤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우리가 뭐 추경호다, 우리가 추경호다 이러면서. 그놈의 우리가. 사실은 실제 그 구호가 적합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같은 지금 맞아. 처지가 맞아.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우리한테 바로 온다. 네. 이해관계가 좀 같은 입장에서 맞아. 추경호한테 이렇게 좀 극렬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2014년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내라는 모만으로 됐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할 그 굉장히 그 위험성, 구체적 위험성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고 국민의힘이 거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동조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건 안 되건 혹은 그 기소는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 해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보기에 그 추경호에 대한 이 영장 반드시 발부될 텐데 네. 그 후에는 국민의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모한 의원들, 그다음에 내란을 선동한 의원들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지금 정당사에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네.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네.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나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당시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떨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근거리에서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 표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말의 양식도 없는 거예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은 지금 밖에 일부가 의원들이 들어왔고 또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계셨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되지 않아서 당사에 모여 계셨고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면서 저는 계속 밖에 당사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해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하면서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인 헌법기관으로서 첫 의결에 설명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또 나중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시죠. 저러고 나서는 또 이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지금 추경호 의원은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고 계엄 해제 방해 의도도 전혀 없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12월 19일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에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을 향해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 거를 누가 들었다는 거죠. 지인이 요즘에 고생 많지 않냐 이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추 의원이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명백히 계엄을 옹호하고 긍정하는 마인드였던 거죠.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어요. 맞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은 무려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준비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장황한데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영장을 전담한 판사가 윤석열 체포를 기각했던 100% 조이대 쪽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게 추경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종식, 특히 국민의힘 심판에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괜히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인물 탈곡 시작해 볼까요? 네, 끝이 아니니까 탈탈 털어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빠주십시오. 빠버리죠. 네, 먼저 추경호를 소개합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1960년 태어났고요. 대구에서 초중고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83년도 졸업생인데요. 행정고시는 졸업하기 전에 81년도에 대학 재학 중에 통과를 했습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요 과정에 남들 다 가는 거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공무원 임용 때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그 신체 검사 때는 건강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군입대용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는 갑자기 활동성 결핵을 진단받으면서 면제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때도 뭔가 꼼수를 부려서 좀 야가 빠지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거듭 도마에 오르긴 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해명 없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평소에 멀쩡하다가 군대 갈 때 되면 부동시가 되기도 하고 어디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무원 생활은 행복했답니까? 너무너무 소해피였습니다. 공무원인 추경호, 1987년부터는 당시 실세 중에 실세 부서로 불리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인 거죠. 그러면서 공직생활 중에 미국의 오리건 대학에 유학도 다녀왔고요. 이후에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은행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거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냈습니다. 아까 83년부터 공무원을 83년부터 공무원을 했고 87년부터 경제 쪽에 일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퇴진 때까지만 계산해도 무려 30년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무르는 경제 실세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아무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보면 승진에 참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기름장어 같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관운이 또 있다고 해야 될지 그 운은 정계에서도 좀 빛이 났습니다. 33년을 내리 지내온 공직 생활을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20대 선거, 21대, 22대 총선 모두 대구 달성군에 공천되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야, 그 유명한 대구 달성군이네요.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 달성군. 처음에 아까 공천을 받았을 때가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 때문에 배신의 정치 이런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유승민이 내쳐지고 친박 경쟁, 찐박 경쟁, 누가 더 찐박이냐 이런 게 경쟁이 붙었을 시기거든요.
그때 박근혜의 원픽이 네. 바로 추경호였던 겁니다. 그 대구 달성군이 그 박근혜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 네. 지역구를 물려준 거죠. 그리고 그의 관우는 아까 차관까지 지냈다고 했는데요. 차관 국회의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까지 입각하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최상목에게 자리를 물려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2024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때도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요. 의원 70%의 지지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른 원내대표로서 한 일이 뭐다? 계엄 해제 방해다. 추경호면 우리는 내란을 성공을 기원하고 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바로 자들이다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오늘 경향신문이 이 좀 기사로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YS 제명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장동혁 대표가. 네, 장동혁 대표가 유신 독재 때 김영삼을 제명했을 때 그 후과가 어떻게 됐고 독재 청산으로 끝났다. 이걸 대비해서 중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그 YS와 지금 내란을 도모하고 지원하고 사실상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 반민주의 가장 최선봉에 선 추경호를 동일선상에 선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진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정당의 오명을 쓰게 된 국민의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위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밤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오늘 보여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원래 했어야 될 것은 무엇인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왜 이런 길로 가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한번 설명해달라. 근데 실질적으로 예컨대 장동혁 대표에게 그 김재섭 의원 등 수장파 20명 정도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했는데도 사과 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의원총회를 열면서 실제 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고 혐의가 지금 짙어지고 있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호다고 해서 좀 버텨주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한 지도부의 행보는 우리가 꾸준히 봐왔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이라는 그 지지자들 상대로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얘기했지만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이름이 거론되는 뉴스에 그나마 이름이 나오는 의원들 한 10명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의원들 뭐 하나?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가 윤어게인을 하던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던 우리가 추경호라고 하던 뭐 해도 상관없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도 지금 어찌됐건 뭐 이렇게 되면 107명 안에 지금 근데 이 그들도 추경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7명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7명 중에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한 10명 이제 11명 안팎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고 분류되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10에서 15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빼면 30이 빠져요.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한 70명 남는데 이 중에 찐윤, 그러니까 나 진짜 친윤이라 장동혁이 내 미치지 내가 어떻게 장동혁 말을 듣냐 이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급 의원들이 한 10은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 언더찐윤. 예. 이런 의원들이 한 10 이상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지역구가 어디냐?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은 대구, 경북 아니면 PK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좀 과한데 대표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저러는 게 본인의 당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변과 상의해서 12월 3일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인데 여러 보고와 뭐 여론조사 이런 거를 받을 텐데 주변이랑 상의하면 좋아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가 추경호다까지 왔으면 12월 3일에 입장 낸다고 했지만 지금 노영희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냐 이게 12월 3일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윤석열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버린다면 이 당이 가지는 그 캐릭터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김재섭 의원 등 초선 의원 한 20명 정도가
지금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년을 맞이할 때. 근데 그거 사과도 언론이 잡는 프레임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예. 근데 내란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하시는 겁니까? 얘기하면 그거는 아직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모호하게 얘기한단 모호하게 말이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과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가 옛날 말로 언론에 미다시 뽑으려고 사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옛날 말이에요, 미다시가? 일본 말인가? 아, 그러면 네. 고어는 아닌 걸로. 네. 외래어인 걸로. 제목을 뽑을 때. 예. 근데 그 제목 뽑히려고 사과라는 표현 나는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선명한 사과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원들 사과한다라고 하는 의원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라는 표현을 꼭 넣어요. 그래서 그 라면 사과를 꼭 하죠. 네. 뭐뭐 라면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쇄신을 얘기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명확한 입장 정리는 안 되어 있고 내가 장동영류는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정도의 스탠스지. 사실 뭐. 자, 우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윤석열과의 절연이 정확히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거를 마치 다른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고 우리 예. 당이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씨를 전환길 씨가 면회를 가가지고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이 뭐냐? 대통령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서 저는 전환길 선생님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역시 옥중에서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고든창 모스탄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이게 끝이에요. 예. 그러면서 마치 시편을 이제 마지막에 인용을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올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9장 71절. 아멘. 자, 이런 게 나왔으면 이 타임에 우리 국민의힘은 추경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윤석열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거 편지 그거 같잖아요. 해외 그 투어 다니고 있는 우리 오빠한테 쓴 어떤 그 팬덤의 절절한 편지. 팬심이 녹아져 있는. 아니 그 진짜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과 뭐 김재섭 의원 등이 얘기했을 네. 때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맞아요. 버스 지난 뒤에 손 들면 뭐하냐.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는 소나기 피하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 비를 맞읍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지금 보면 이게 그 지난 1년간 국민의힘 지금 뭐 김재섭, 김용태 이런 젊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행태를 보면요. 그때 닥쳤을 때 뭐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젊은 정치인이 예.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진짜 이게 진의라면요. 진작에 사과했어야죠. 지금 1년 되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묻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실 메이크업 해가지고 사과한 거예요. 진짜 이거 내란이야? 내란이라고는 못하겠고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사과하지 않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든 변화해야 중도층을 얹을 텐데 이런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되게 이거는 젊은 정치인이 걸어오면 안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당에서 사과를 한 사람은 김상욱 의원 한 명이에요. 맞아요. 김상욱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김상욱 의원 하나가 그걸 비상계엄을 이렇게 이 비상계엄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탄핵 찬성해야 된다라고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이 그때 그러면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뭐 했습니까? 보면 지금 그 당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사과 그거를 한 건 그 109명 중에 김상욱 의원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자기들끼리 뭐랄까요 이제 시끄러워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경선 룰입니다. 지금 당원 70%의 여론조사 30% 경선 룰이라는 게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경원 의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와 비춰 보면 예전에 당심 민심 경선룰 바뀌면서 후보가 오세훈으로 결정될 때 그 반대였으면 나경원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대로 70, 30 이렇게 간다면 나경원 의원에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게 이제 좀 거슬렸나 봐요. 만약 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대5 적용을 하겠다. 이게 무슨 룰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이잖아요.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나가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5대5를 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7대3으로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그게 소리야?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룰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그렇게 안 될 거니까 나는 그냥 5대5를 내가 주장했는데 전체적으로 7대3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힘도 없고 내가 서울시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7대3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진위가 아니었어. 나 무조건 찍어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세훈 빨리 죽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특검 나 기소하면 그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뭐가 감당하기 어렵냐 그 뜻을 물어봤더니 물어본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그럼 나경원을 내세워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거냐? 이것이 니네가 진짜 원하는 거냐? 이걸 사실 물어보는 뜻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 맞다. 그걸 원한다. 이걸 난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판단은 그렇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냥 지금 나오는 정황 보면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 무조건 전제를 출마하는 거고 네. 거의 반 출사표를 던진 거죠. 내가 나가면 5대5로 할게. 나 걸고 넘어지지 마. 그런데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서울만 5대5로 합니까? 룰 세팅이 7대3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의원 나와서 7대3으로 오세훈 꺾겠다는 거구나로 읽히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사실 나경원 의원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실도 훨씬 큰데 얻었고 캠프의 멤버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왜 떨어졌으면 매일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창원의 명사장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오세훈 의원이 맨날 나와서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나경원 이기는 게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근데 그게 그때 자기가 지금 근데 창원의 명사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면이니까 본인 생각에는 뭐 5대5에도 이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룰 세팅은 지금 7대3으로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특별시니까 5대5로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소금물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국민의힘 당심의 그 염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당이면 우리가 야당도 됐고 이제 너무 염도가 높아서 우리가 선거를 판판히 졌다. 그러니까 이거 넓혀야 된다 이러는데 이걸 오히려 높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죽어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까지 있습니까? 7대3 무슨 소리입니까? 시원하게 100%로 갑시다. 이런 김민수 최고위원도 있다. 그게 지금 그 당의 특히 지도부에서 강하게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가느냐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 100%로 가면 나경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유튜브에 지금 출마하실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 100%로 가면 진짜 초강성.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하상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름도 거론돼요. 이하상 씨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예,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밑밥들을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7대3이라는 것을 정말 반성하는 정당이라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민심 7에 당심 뭐 3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니 그리고 웃기는 게 결국 이거는 그냥 경선을 위해서 나를 공천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지자체 선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소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지도부에서 우리 그 지방자치 선거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갑시다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무조건 나 뽑아줘. 그래서 내가 당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줄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룰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기 경주마들 보면 여기 이렇게 옆을 가려놓잖아요. 못 보게 하죠 옆에를.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에게만 고소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 경주마들도 굉장히 빨리 달 때 눈 감고 뜁니다. 진짜요? 아니 원래 뭐 앞에 보면 무섭대요 말들이. 그래서 오히려 멈칫멈칫한다고 눈을 못 뜨게 하고 이렇게 가려놓고서 사실 뜨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구구 유튜버들이 채찍이에요. 그러네. 방향을 잃고 있는 거네. 나는 기만이 그 자리 갔으면 좋겠어. 어느 자리? 그 구구 유튜버 같은 자리. 나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자리 가라는 줄. 때리는 자리.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때리는 자리. 이렇게 살짝 꼬셔가지고.